자, 오늘도 찔끔찔끔 노란 노트 한번 쓱 읽어보입시다. 법률의 집행 후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와 관련한 판례. 그러니까 집행됐는데 원래 그게 알고 보니까 잘못됐다 이래 된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게 이 구분하는 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라고 받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봐서 무효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헌재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인간적인 것 쪽으로 가면 헌재 쪽을 잡아주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취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성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거는 그거죠. 이제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이 처분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허용이 안 되죠. 이미 위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취소가 됐는데 이 뒤에는 아싸리 전부 위법이죠. 예, 그냥 당연한 말이고요. 세 번째가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어, 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는 안 되죠. 일단 불가쟁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쟁송을 할 수 없는 그 했는데 이게 소급은 안 되죠.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엔간하면 다 재판이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거는 뭐 맞는 게 공무원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을 가지고 이걸 했다. 이건 판단할 수 없죠. 그 공무원이 이 행정 행위를 집행할 당시에는 이게 적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후에 이제 위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이게 이 잘못된 걸 하려고 고의나 과실로 했다. 이러면은 확실하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유형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죠. 행정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 중요한 거는 봉안시설이고 입안 계획이죠. 입안 제한, 입안 제한. 입안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항고 소송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보면 확정된 계획에 한해 가지고는 항고 소송이 안 되는데 입안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계획 전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거죠. 그 폐기물 처리장 판례죠. 폐기물 처리장. 그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는 그러니까 땅 지목을 변경해 달랬는데 행정청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폐기물 처리장을 짓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짓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행정 처분 자체를 이제 거부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 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죠.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셨다.
1번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기 전이고 3번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후에요. 확정이 되기 전에는 뭐 태클을 걸 수 있지만 확정이 된 다음에는 태클을 못 걸어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알면 되고요. 네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구역 진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제가 이 문제 틀린 건 기억나는 게 이게 왜 틀렸냐면 그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이 안 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문화재 보고 바로 찍은 거예요. 예,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항고소송이 된다, 뭐 이거 보고 했는데, 이거는, 그건 자세히 안 읽은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자기 땅이 있으면 그 땅 같은 거는 그걸 이제 개발 같은 걸 아예 못 하잖아요. 개발도 못 하고, 뭐 땅값은 똥값이 될 대로 되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걸 없어지면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 재산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화재 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조리상.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청권이 있다. 이거죠. 법규상 또는 조리상. 법규상으로도 있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뭐 과태료나 이런 거죠. 옳은 것은 모두고 옳은 것은 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 해당하죠? 예. 이거는 잠시만요. 법인에 해당해요. 항만순찰 판례. 잠시만. 음, 양벌 규정 나중에 뒤에 정리해놨었나? 지정 항만 그거에서 양벌 규정 안 된다고 해놨는데. 처벌 대상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가지고 항만순찰 판례가 있거든요. 항만순찰할 때 그, 그 자동차 개조된 자동차를 썼나? 아무튼 그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이건 그때도 헷갈리는데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 트럭이랑 SUV라 해나 그거 차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니은의 통고 처분은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통고 처분은 그거 아니죠. 처분이 아니죠. 예. 건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 3차 개고 처음 게 그거죠. 처음 게. 예. 각 회차마다 발생하는 게 틀렸어요. 1차 그게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D가 틀려가지고 그럼 니은 니을이겠네요. 그래서 4번이고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의무여야 하고 이때의 자기 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 있다. 조례도 대체적 자기 의무에 근거된다. 그냥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이것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내외
왜 그렇게 헷갈리게 적어놨지? 그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상의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며 행정기간 내에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회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거는 공동조사 할 수 있겠죠. 예.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하는 거니까 공동조사 하는 게 낫겠죠. 이건 그냥 외우는 거밖에 없을 거예요.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진술 요구 및 출석 요구가 포함된다.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고요. 행정조사는 시료 속 확보를 위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말이 너무 안 되잖아요. 수시로 행정조사하면 국민들 얼마나 귀찮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단 행정조사 보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실시,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맞고, 행정기관 내에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기속이네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에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이제 같거나 비슷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속이라는 거죠. 기속. 재량이 아니라 기속.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이것도 기속이고요. 이것도 뭐 실시할 수 있다라면 틀린 거.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이거 조사해 하는 거는 무조건 둘이서 해야 된다. 이거고. 행정조사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진술 요구 및 출석 요구가 포함된다.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 입법자에 대한 위헌무효설에 따르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 법률은 위헌 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는 위법한 공용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의 유추 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일단은 여기 보면 헌법 23조 3항이 공공필요에 따라 수용, 사용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있군요. 그러니까 유추 해석이 아니죠. 그냥 법에서 그 돈을 주라고 나와 있죠. 법률의 유추 해석이 틀렸네, 1번은. 이거 맞춘 거 보니까 문제 자체는 쉬웠던 것 같은데, 하천법 중, 하천법은 당사자 소송, 여기 적혀 있는 거, 당사자 소송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적, 이거는 너무 유명한 판례라 가지고 그냥 외우고 있었던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를 준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상에 만약에 이제 내가 살던 집이 이제 수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몰이 되는데 뭐 수몰이 되면 그 생활 터전을 지어주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지? 보면 기억날 텐데 용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몰되는 마을 사람들을 뭐 그 시행사에서 아파트 같은 거 지어져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있는데 상가에 관한 건 아예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완전 틀렸고요. 그래서 이거 보상 조항이 없는 손실 보상, 위법 무과실인데 일단은 보상 조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은 없죠. 근데 헌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 했거든요. 헌법에서는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이에요. 예. 위법 무과실이고 이건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효력사가 이거는 헌법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 이거 보상하는 거. 위헌 무효설. 위헌 무효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거는 이제 위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간다. 예.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무효로 간다. 이 말이고요. 직접 효력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보상 조항에 대해 직접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불가분 조항이 아니다. 그 보상이죠. 위헌 무효설이 이제 위헌 무효설이니까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구나. 예,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도 그 조건 중 하나가 위법한 행동일 것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은 위헌 무효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법이기 때문에 배상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1번이 틀렸네. 1번이 틀린 거고 직접 효력설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헌법을 어긴 거 아니고 그냥 헌법 자체에서 보상 규정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으로 가고 뭐 수용에 대한 법률은 있고 네. 그러니까 법률 안에 보상에 관한 조항이 없어도 헌법 자체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발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간다는 말이고, 위헌 무효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을 어긴 거다.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다. 그런 거죠.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이제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상으로 간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1번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가야 되고요. 하천법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상업용지나 상가분양권 입법 정책 문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주는 건데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법이 없거든요.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말했던 게 이주대책이 있어. 땅 옆에 같이 지어주는 거. 이주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강행법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된다. 는 겁니다. 일단은 뭐 오늘도 이마이 하죠.